지금 막 유행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혈관 건강에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탕후루 하나 먹는다고 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한 봉만 먹어도 600칼로리로 밥에 2공기가 될 수가 있어요.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건강 스몰 토크 살롱드팟 호스트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룹 약사 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저 예. 저번에 다이어트 예. 전문가님 이야기 듣고서는 술도 줄이고 오! 그리고 안주로는 단백질로만 아, 이거 꼭 역시. 지키고 있어요. 2024년에 뭔가 이제 바꾸셨군요. 네, 그럼요. 바꿔요. 저 어떠셨어요, 소연님은? 아, 저는 뭐 늘상 비슷하니까 생활이 요만큼 먹고 또 스트레칭하고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혹시 랍스타 좋아하세요? 아, 저 너무 좋아하죠. 없어서 못 없어서 아, 랍스타가 사실 단백질이고 엄청 맞아요. 좋은 식품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오늘은 정말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랍스터 급식이라고 예, 급식의 퀄리티를 어나더 레벨로 올려놓으신 유명한 영양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GS타워에서 사원식당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지 영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뵙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급식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틀을 깨버린 짬뽕도 홍게 짬뽕 그러니까요. 생전 그런 건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사심을 담은 것도 있고요. 아, 그 한창 자라는 성장기 아이들이라서 네. 잘 먹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근무했던 학교가 그 산속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아. 이런 다양한 식재료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즐겁게 다양한 식재료를 식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메뉴들을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먹으려면 대량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대량 조리를 하면은 맛있기가 힘들지 아. 않나요? 맞아요. 사실 100명이면 100을 곱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김치볶음 할 때 우리가 집에서 후라이팬에 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볶는데 네. 단체급식에서는 그렇게 볶기가 워낙 어려워요. 쌀만 해도 뭐 200kg가 넘기 때문에 올리브유나 기름을 넣어서 대량조리 팁으로 짓고 김치는 따로 이렇게 볶아서 섞는 식의 볶음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리 방법이 완전히 네, 달라지는군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GS 그쪽 사내 식당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외부인은 출입이 안 되나요? 저 한 번 가봤잖아요. 맞아, 초대받아서 그 VIP 룸에 네. 가서 앞서 산을 쌓아드렸어요. 랍스터랑 전복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 먹고 그 다음부터 다른 랍스터를 못 먹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랍스타를 쌓아놓고 먹는다는 거는 어디 뭐 드라마 같은 데서나 뭐 볼만한 일이지 사실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 잘 안 나오거든요. 상상도 못하죠. 네. 아니 어떻게 진짜 그게 가능한지 그럼 저도 언제든지 가서 돈을 내고 식사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회사 직원 식당은 많이 와도 그 식수율이 40에서 50%밖에 되질 않아요. 모든 평균적으로. 근데 저희가 식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거의 지금 60% 이상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1,500을 설계했는데 지금 2,000 가까이 오셔서 캐파가 넘었고 아무래도 복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은 식사가 불가능하고 GS 그렇죠. 분들만 드실 수가 맞아. 있어요. 그럼 소연님은 그 생각했을 때 방송국에서 제일 맛있는 구내식당이 어디다 이런 게 있으세요? SBS가 구내식당이 좋아요. 제가 네. 지금 라디오 하고 있는 목동이거든요. 사실 제일 유명한 거는 아이돌 사이에서도 유명하다는 인기가요. 인기가요 맞아. 샌드위치. 인기가요를 찍으면 검색어에 샌드위치가 같이 올라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이걸 먹어보려고 내가 아이돌이 됐다 이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학교 급식이 이런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서 뭔가 핫하다 하면 바로바로 반영하는 게 있는데 한때 정말 급식 커뮤니티에 인기가요 아이돌 샌드위치가 엄청 많이 돌아다녀서 10번 넘게 사서 먹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다행히 아이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 영양사님의 그런 노력들이 항상 있었군요. 안타까운 소식은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못 먹고 이제 지금은 유부초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유부초밥 아직 제가 못 먹어봤어요. 드셔보시고 알려주세요. 오늘은 이제 또 영양사님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좀 식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근데 구름 약사님은 점심을 걸러요? 아니면 늦게 드세요? 어떻게 해요? 저는 맨날 배달시켜 먹어요. 왜냐면 약국을 비울 수가 네. 없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쯤에 한 손님 없을 때 배달시켜가지고 먹다가 손님 받고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럼 입맛 뚝 떨어지죠? 맞아요. 다 씻고 막 네. 끓고. 근데 이런 거를 맨날 시켜 먹다 보니까 사실 이게
건강에는 괜찮을지 되게 걱정되거든요. 추천 메뉴랑 비추천 메뉴가 혹시 있을까요? 비추천 메뉴는 알 것 같아. 뭐 마라탕 이런 거 비추천 메뉴죠. 네, 약간 사실 그렇죠. 자신은 네. 근데 추천 메뉴는 어떤 게 있을지. 네,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뭐 인근 주변에 뭐 샐러드집이나 건강한 음식점이 맞아. 많은 게 아니라 네. 부대찌개, 돈가스, 김치찌개 오, 다 엄청 이 추운 날 네. 당기는 음식.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나요? 그런 음식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찌개에는 우리가 하루 섭취해야 될 나트륨 섭취량 2000mg이 이미 가까이가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뭐 반찬 멸치볶음이나 네. 뭐 어묵볶음, 진미채 이런 나트륨 높은 것까지 먹으면 하루에 나트륨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제가 사실 친구들이 국밥충이라고 할 정도로 아, 국밥 맛있죠? 좋아해요? 국밥을 진짜 좋아해요. 네. 그리고 먹으면서도 왠지 뜨끈하고 네. 막 그렇게 안 짠 것 같고 되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국밥에서도 건더기만 건져 먹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어? 이 국물 안에 간장이랑 소금이 정말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네. 국물까지 먹고 우리는 국물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반찬에 맞아. 깍두기에 김치를 곁들여 먹으니까 최악이네요, 그런 그럼. 게 속상해요. 당장 이렇게 생활 패턴이 있으신데 부대찌개나 김치찌개 먹지 말아라 이러기보다는 이왕이면 드실 때 좀 맑은 국이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자밤 정식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아. 돈가스를 드실 때도 네. 이왕이면 안심 이렇게 안심. 살코기가 많은 그런 걸 드신다던가 아, 안심 써야 돼요. 안심. 저조차도 직업이 영양사지만 한 달에 거의 몇십만 원 가까이 쓸 정도로 많이 시켜 먹긴 하는데 적정 이렇게 속세의 맛과 내 건강에 이런 중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 그럼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면 제일 좋은 거 두 가지만 알려주고 가세요. 배달 음식 진짜.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배달 음식을 안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방법이 시켜 먹은 있습니다. 것들 네. 중에 치팅데이라서 치킨이 먹고 싶다 네. 하면 저는 그나마 치킨을 포기할 수 없으면 튀긴 치킨 대신에 오븐에 구운 닭을 아, 한다던가 네네. 피토김밥 이런 것도 되게 네. 다양하게 아, 있어요. 있었어요. 네, 맞아, 있어요. 이왕이면 배달 음식 먹을 때 옵션 변경이라고 해서 현미밥, 곤약밥 변경이 돼서 맞아. 밥만 바꿔도 맞아요. 괜찮죠. 네, 밥만 바꿔도 칼로리나 낮출 수 있기 네. 때문에 건강하게 드셔 스트레스를 받으실 바에 식습관을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대찌개 먹을 때 밥만 곤약밥으로 먹어도 훨씬 낫다는 거잖아요. 곤약밥 변경 예. 써놨어요. 라면 사리 추가 안 하시고 예. 아니 그래서 구내식당이 있어도 도시락을 싸오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 그 이제 조금 부지런하신 분은 근데 이 도시락도 잘 싸야지 어떻게 싸야 되는지 어떤 구성의 도시락이 좋은지 정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작은 것부터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양념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뭐 저당 고추장이나 뭐 저당 쌈장, 뭐 설탕 대신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양념 하나 바꾸고 백미밥 대신에 뭐 콩이랑 현미를 넣은 밥을 한다던가 네.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은 도시락 싸는 거는 이런 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아니 혼자 사는 분도 요즘에 많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구름 약사님도 혼자 살고 하는데 간단하게 좀 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좋은 식단으로 레시피 하나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레시피가 너무 많아서 찾았다 하면 인스타에 막 사진이랑 영상 공유들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드시게끔 하는데 네. 사실 요즘에 제가 만들어 먹었던 것 중에 정말 5분 안에 만들 오, 수가 있는 오. 게 좋다. 너무 간단해요. 네네네. 진짜 해초 유부롤을 만들었어요. 해초 유부롤. 유부 롤. 근데 사실 맛있다고 막 밥 대신 무심코 먹으면 안 되는 게 유부 자체가 두부를 튀긴 거이기도 하고 간장이나 양념에 절여진 거기 때문에 한 봉만 먹어도 600칼로리로 밥에 2공기가 될 수가 있어요.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 유부를 꾹 짠 다음에 그 정수기 물로 한 번 더 적셔서 짜는데 그렇게는 안 먹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 간이 또 다 빠지니까. 예.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렇게 짜도 간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아니 오늘 이렇게 네. 어렵게 또 모셨으니까 유부 한번 만들어보고 갈게요. 네네. 예, 우리 오늘 구름 약사님 아침도 안 먹고 와가지고 드셨나요? 지금 배고픈데 지금 유부 얘기 나올 때부터 눈이 막 반짝반짝해졌거든요. 너무 좋아요.
앞에 유부가 납작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이 적은 뭐 사태나 이런 부위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샤브용으로 사면 한 번 사면 되게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샤브샤브 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얄팍하게 네. 그냥 먹기도 쉽잖아요. 생당근이에요? 아니요, 당근이 지용성 비타민에서 올리브유를 넣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서 아. 올리브유 넣고 볶았고요. 이렇게 모든 후추 이렇게 사면 물에 한 5분만 불리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아, 모든 건조된 후추. 걸로 하시면 요리할 때마다 응용하시기 쉽고 밥은요, 얘는 네. 약간 곤약밥처럼 약간 맞아요. 어쩐지 왜냐면 이게 곤약밥이 약간 더 좀 식감 이게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 쫀득쫀득해요. 탄수화물 밥이랑 뭐 단백질 지방이랑 뭐 섬유소 이렇게 골고루 탄단지 영양에 맞게 네. 했고 오 색깔 예쁘다. 드세요, 드세요. 아침 안 드셨죠? 하나 드셔도 배부르시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채소를 더 많이 넣는 편이에요. 파프리카도 넣고 그래야 평상시에 먹지 않는 채소도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맛있다. 감이 있어. 아니 진짜 근데 고기랑 얘가 식감이 너무 좋네요. 해초 때문에 오독오독 식감도 있고 닭가슴살을 찢어 넣는다거나 맛살 뭐 이렇게 해서 단백질 대체로도 넣으셔도 돼요. 제가 근데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이렇게 맛있으면 저 진짜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부에 칼로리가 있지만 그 안에는 칼로리가 적고 다시마나 해조류가 먹게 되면 포만감이 있어서 사실 미역 물에 불려두면 이만큼 부풀잖아요. 맞아, 맞아. 생각보다 많이 드시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안에 속재료는 집에 있는 걸로 이제 넣어야 되다 보면 사실은 좋은 식재료라는 게 저희가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검색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래서 주로 그런 좋은 식재료는 어디서 공수를 하세요? 네, 사실 제가 영양사로도 근무하고 지금 사원식당 그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다 보니까 다양한 식재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주변 지인 연락처보다 업체 연락처가 더 많을 정도로 아,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거나 이러면 전복이나 장어 괜찮은 업체를 다 찾아서 이제 완도에서 올라온다면 완도 직판장을 알아내서 거기서 와. 직접 수급을 한다던가 한 곳에서 전 주문하지 않고 아. 여기는 고구마, 여기는 귤, 여기는 장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식재료 품질이 너무 좋아서 제공하고 나서 직원분들도 어디서 구매했냐고 네. 와 이거 발주처를 진짜 많이 대박이다.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막 이런 데도 다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놀러 다니는 겸 유산소 겸 자주 가는 편이에요. 우리는 재료 구하다가 지치겠네. 아니 정말 아니 너무 그게 중요한데 기초 단계가 중요한데 일단 한 군데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래서 제가 요리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 식생활이 계속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고 해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과일, 채소 부족률이 네. 19년도에는 69%를 넘으면서 아직까지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번에 우리 다이어트 얘기했을 때도 네. 과일에는 당분이 있어서 안 좋다고 이런 맞아요. 이야기 들었잖아요. 네. 영양사님은 그러면은 과일, 채소를 섭취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일일 섭취해야 되는 권장량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적정히 먹어야 좋지 과하게 먹어서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섬유소 양이 평균적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30g 정도예요. 30g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도지? 사과 뭐 어떻게 네. 하나? 아니요. 여러 가지를 섭취하셔야 되는데 네. 김치를 삼시세끼 먹어도 이한 접시의 양이 섬유소가 2g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엄청 많이 먹어야 되네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채소나 양배추나 상추 이런 거 싸먹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갈아서도 되게 많이 드시고 찻즙도 있잖아요. 그냥 먹는 게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세요. 네, 생으로 그냥 씹어 네, 먹는 게 맞아, 제일 맞아.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 네, 맞았구나. 그게 정말로 나는 편식도 심하고 그게 정말 힘들다 하시면 갈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갈아서 먹으면 그럼 괜찮냐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찻즙 주스보다는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찌꺼기 이씨 드시는 게 오히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찌꺼기에 섬유소가 되게 많아서 이왕이면 그런 건더기도 같이 드시는 게 네. 좋은데 찻즙은 일단 섬유소는 건져내고 거기에 영양소의 액체만 뽑아내기 때문에 네. 되게 흡수는 빠를 수가 있지만 오히려 당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에게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드시는 것보다는 갈아서 드시는 게 낫고 네. 찻즙보다는 믹서기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니 이제 보통 방송하는 제 주변인들도 과식에 또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니까 배달 음식은 필수에
그리고 생활 자체가 불규칙하니까 음식도 불규칙하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습관들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약사님의 입장에서 또 영양사님의 입장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식습관이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영양분을 에너지원으로 쓰기보다 다 저장을 해버려요. 아. 이게 살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혈당이라는 게 계속 네.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네. 밥을 안 먹으면 혈당이 착 낮아졌다가 네. 갑자기 오랜만에 밥을 먹으면 확 오르잖아요. 올라온다. 이게 네. 혈당 스파이크가 진짜 혈관 건강에 위험한 거거든요. 아, 최악이네요. 살도 찌고 혈당 오르고 내리고 정말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약사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단백질을 뭐 하루에 50g 먹어야 되면 네. 점심에 50g을 다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골고루 섭취해줘야 우리 몸에 알맞게 흡수가 되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골고루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식습관이 뭐 말 그대로 습관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한 번 습관이 잘못되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건강 수면을 단축하는 우리나라 질병 부담 위험 요인 1위가 건전하지 못한 식습관이라고. 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요즘에는 먹방 컨텐츠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어머니가 계셔서 집밥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에 나오는 그걸 보면 아니 저걸 내가 지금 주문을 해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막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유행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 근데 사실 저도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정말 많이 네,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요즘 뭐 그걸 그대로 따라하거나 우리도 먹고 그걸 인증을 하거나 맞아. 아니면은 탕후루 맞아요. 이런 거. 네, 맞아요. 맞아요. 탕후루. 네. 요즘 탕후루나 마라탕 이슈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 한때 영양사 그런 전국 사이트에서는 초등학교 급식에 이제 아이들이 만족도 조사 1위로 탕후루나 마라탕을 해달라는 네. 얘기가 진짜 많다고. 그래서 네. 영양사님들께서 이걸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의 갈등이 정말 많다는 네. 글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요새 음. 그 약국에도 이 마라탕이랑 탕후루 유행 때문에 그런지 소화불량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어. 그리고 요새 보면은 젊은 당뇨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서 네, 그런 맞아요. 거죠. 네. 이런 먹방 콘텐츠에 그런 무분별하게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나 재미로 보고 다 따라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또 마무리하기 전에 네. 영양사와 약사가 선택하는 최악의 음식 밸런스 게임을 잠깐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두 개 중에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는요. 소곱창 대 돼지곱창. 하나, 둘, 셋. 저는 둘 다 아, 너무 이거 좋아하기 너무- 때문에 너무 저도 좋아하기 얼마 전에 때문에 먹어가지고. 둘 다 맛이 너무 네. 좋으니까 오. 그래도 최악을 고르자면 속상하지만 그 저는 소곱창에 더 기름이 많지 저도 않나요? 소곱창을 이 더 선택하겠어요. 최악이에요? 네. 아, 왜냐면 그래요? 돼지보다 네. 소고기에 기름이 더 많기도 하고 사실 더 저렴하기도 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양념보단 이왕 드시고 구이로 드셔서 아, 그래서 돼지곱창이 더 낫다. 그러면 떡볶이 대 마라탕.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1위가 떡볶이래요. 떡볶이였다가 네. 요새 마라탕으로 마라탕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여자들 소울푸드 네, 마라탕. 어, 두 개 중에 뭐가 더 최악입니까? 저는 떡볶이요. 저 떡볶이요. 왜요? 마라탕은 왜냐면 버섯이랑 이런 거 야채 맞아요. 같은 네. 거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양사님 말대로 건더기만 먹으면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근데 떡볶이는요? 떡볶이는 뭐 우리가 현미나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바꿀 수가 없죠. 밀떡, 쌀떡이면 이미 탄수화물도 먹는데 네. 고추장 양념에 설탕, 거기에 아. 나트륨 염분까지 폭탄으로 먹게 돼서 사실 마라탕도 염분이 정말 높은 식품 중에 하나지만 네. 거기는 뭐 연근부터 포두부, 버섯, 채소가 많이 들어있어. 그나마 둘 다 안 좋지만 고르라면은 떡볶이를. 근데 그럴 것 떡볶이 또 같아요. 거기 국물 먹는다고 국물 떡볶이까지 먹잖아요. 그럼 네. 이게 최악이네요. 그쵸. 그러면 드디어 나왔네요. 탕후루 대 패스트푸드. 전 탕후루가 최악입니다. 저는 패스트푸드로. 여기서 달라지네요. 네네네. 왜 패스트푸드 하신 이유는? 탕후루가 요즘 막 이슈돼서 탕후루를 판매하지 말아야 된다 막 네. 이런 논란까지 네, 많았잖아요. 논란이 좀 있었죠. 네. 탕후루
탕후루에는 과일의 당분도 있지만 설탕의 당분도 있는데 네. 사실 탕후루 하나 먹는다고 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우리가 탕후루 아니어도 정말 많은 음료나 네. 뭐 과자나 여러 아이스크림. 가지에서 맞아. 아이스크림에서 충분히 탕후루 이상의 당분을 섭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탕후루의 그 당분도 나쁘지만 탕후루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네네. 같고 패스트푸드를 말씀드린 건 패스트푸드는 초가공식품이라서 네. 밀가루나 탄수화물도 많고 네. 또 나트륨이나 지방 함량도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좀 탕후루 소 드시는 거를 네, 그냥 좀 작은 사이즈로 네. 먹는 거를 추천. 그리고 네, 약사님은 네. 왜 의견이 좀 다르신 거예요? 왜냐면 탕후루에는 일단 그 단당류랑 이당류의 네. 완전 조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오르기도 하고 네. 그 패스트푸드 하면은 대표적으로 햄버거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햄버거 왜 막 탄단지 다 들어가 있다고 네. 완전 식품이라고 네, 이런 네, 이야기 네. 있잖아요. 저는 네. 막 튀기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네. 그래도 야채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네.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음. 좀 괜찮은 햄버거는 음. 더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뭐 양파도 본인의- 들어가고 뭐 토마토도 좀 네. 들어가고. 그렇게 좀 많이 채소를 추가해서 드시면 아. 건강하게 햄버거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요거 잠깐 고르는데도 아 머리가 아프네요. 아, 저 이참에 영양사님께 확인을 꼭 받고 싶은 게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내가 가봤는데 진짜 찐 맛집이다. 제가 이걸 먹으면서도 사장님께 이거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줄 서야 돼요? 역시 오늘의 최고 찐 정보는 이거였어요.